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간혹 혼동을 하여 따뚜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봄철에 나물로 먹는 땅두릅입니다. 따뚜룹과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보시면 줄기에도 털이 많아서 따뚜릅 나무의 가시 같은 오해를 부르킬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지만 이 식물은 땅두릅이라고 해서 많이 재배해서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그러한 나물입니다. 저는 오늘 땅두릅이 아니라 따뚜릅 나무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조금 후에 찾아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나물의 제왕 자리를 아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곰치의 늠름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연해 보여요. 자, 지금부터는 나물보다는 효소로 조금씩 채취해서 효소 재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나물의 제왕이고요. 옆에를 보시면 산나물의 여왕이라 불리는 참나물도 보입니다. 이제 병풍 쌈은 나물로새 할 일은 다 하고 이새를 생산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밑에 뿌리로 번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밑에 작은 유묘들도 보입니다. 병풍쌈입니다. 어릴 때 새순 올라오는 순을 꺾어서 비비면 오이향이 난다고 해서 오이순 나물이라고도 부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꿀이 많아 벌들에게 밀원식물로 아주 유용한 고곽나무입니다. 사람에게도 곤충들에게도 굉장히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 고곽나무가 지금 7월 1일 여기는 고산입니다. 1400m 이상 되는 고산인데 아직도 피어 있습니다. 초롱꽃이 피어나면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초롱꽃이 군락으로 무더기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잎은 나물로 사용하고 지금처럼 꽃이 폈을 때 야생화로 사용하고 벌들의 곤충들의 먹이가 되는 밀원식물로 아주 소중한 초롱꽃입니다. 우리나라 5대 항암 약초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꿀풀입니다. 꽃송이 하나를 따서 뒤에 꿀주머니를 빨아보면 달콤한 꿀이 나오는 꿀풀이지요. 햇볕이 잘 드는 임도 주변 이런 곳에는 꿀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꽃이 지기 전에 채취해서 효소로 담그시든가 꽃봉오리만을 채취해서 꽃차로 활용하셔도 좋은 항암약초 꿀풀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 나물로 활용하면 향치가 독특하고 쌉쌀한 맛이 일품인 미역치입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나물이기도 하죠. 지금은 좀 억세져서 묵나물로도 활용하지 못할 것 같고 조금씩 채취해서 효소 재료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약초가 될 것입니다. 미역치입니다. 쌈으로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취나물 중에 하나인 서덜치입니다. 서덜치도 억세졌고요. 참나물도 억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당귀처럼 보이는 이 식물은 개당귀라고 부르는 지리강활입니다. 줄기와 줄기가 갈라지는 부분, 잎과 잎이 갈라지는 부분에 자줏빛 반점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독초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잎을 채취해서 삶아서 말려놨다가 묵나물로도 활용한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일 뿐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독초로 알려져 있으니 함부로 섭취하면 효소 재료로도 이용하시면 안 되는 독초입니다. 잎이 5장처럼 보이지만 잎이 3장입니다. 1장, 2장, 3장인데요. 여기에 잎자루가 하나가 다른 식물과 구분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잎의 자루가 여기 잎줄기가 잎자루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가 달려 있는 잎자루 하나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3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이것도 3장인데 여기가 너무 쉽게 갈라져서 깊게 갈라져서 넉장으로 보이죠. 지리강알의 모습입니다. 이 식물도 맹독성 식물로 분류되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꽃이 아름다운 노랑투구꽃입니다. 꽃은 진범의 꽃과 비슷하지만 진범과 잎이 비슷해요. 하지만 진범보다 잎 주변의 결각이 굉장히 촘촘하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초 노랑투구꽃입니다. 독초인 노랑투구꽃의 모습입니다. 진범의 꽃하고 비슷하지만 노란색 꽃이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독식물인 미나리 아제비과의 노랑투구꽃입니다. 당귀, 중국 당귀, 일본 당귀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한국 당귀가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향기가 있고 뿌리를 약으로 쓰고 어린 잎은 나물로 활용하는 당귀의 모습입니다. 줄기와 줄기가 갈라지는 부분, 잎과 잎이 갈라지는 부분에 반점이 없습니다. 계단기와 구불 포인트고요. 대신 줄기에 이렇게 자주색 반점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년과는 줄기에 이렇게 반점이 줄이 가거나 자주색 색이 묻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당귀는 줄기와 줄기가 갈라지는 부분에 반점이 없습니다. 튼튼하게 올라온 참나물입니다. 잎이 3장이 나와야 정상인데 잎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인데 결각이 여기 거치가 굉장히 깊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5장처럼 보이는 참나물의 모습입니다. 당귀의 유묘입니다. 어린 잎들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것도 당귀 잎이고요. 참나물과 당귀입니다. 자, 사년과 식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에는 자주색 선점이 들어갑니다. 줄기에는 이렇게 자주색이 묻습니다. 참나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 갈라지는 부분에 점이 있는데 꼭지점에는 없습니다. 줄기에 있는 것이지 꼭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확인을 잘 하셔서 참나물 이것도 지리강알이구나 싶어서 채취 안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나물과 당귀의 모습입니다. 아직 활짝 개화가 되지 않은 요맘때 채취해서 신이라는 약명으로 비염, 축농증에 많이 사용하는 한박꽃입니다. 산목련이죠. 산목련, 한박꽃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피고 지고 하면서 벌써 요거는 열매가 맺힌 모습이고요. 요거는 아직 꽃이 안 핀 모습입니다. 한박꽃나무 산목련의 모습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고지대다 보니 누가 손을 안 탔습니다. 두릅나무과의 대표적인 나물 두릅입니다. 미역줄 나무입니다. 어릴 때 올라오는 새순을 달의 나무순과 같이 나물로 활용하고 줄기와 가지를 약으로 사용하는 미역줄 나무입니다. 자, 여기서 한 5m 정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딱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산행하면서 가장 귀찮은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산 지역에 피어나는 꽃 향류입니다. 향이 굉장히 진해요. 지금 여기가 고산지대고 바위 틈에서 자라다 보니까 크게 자라지를 못했는데 대신 향은 엄청 진합니다. 어릴 때 나물로 먹고 성장한 개체는 꽃과 함께 약으로 사용하는 꽃 향류입니다. 미역치가 꽃을 피우려고 꽃대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산에서도 노루오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루오줌의 꽃대가 형성된 모습이고요. 이쪽에는 흰 노루오줌, 노루오줌 흰색 꽃이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노루오줌 색은 원래 이렇게 분홍색, 좀 진한 붉은 빛이 도는 분홍색인데 저쪽에 보이시죠? 흰 노루오줌이 보이기도 합니다. 더덕, 소경불알, 만삼, 삼총사죠. 그 중에 하나인 만삼입니다. 만삼. 뿌리를 약으로 쓰는 만삼의 모습입니다. 마가목입니다. 고산이라서 크지를 못하고 어린 개체들인데요. 어릴 때 올라오는 순을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잎이 다 퍼진 모습입니다. 가을철이나 초봄에 물 오를 때 잔가지를 채취해서 차로 덮어서 드시면 약차로서 효능이 좋은 마가목의 모습입니다. 마가목은 찬 성질이므로 몸이 냉한 사람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린 개체라서 열매 달린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열매 달린 모습도 시청자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목입니다. 고려엉겅키 곤드레 나물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랏빛 꽃이 피어나서 온 산야를 물들이는 곤드레 나물 고려엉겅키입니다. 수리치입니다. 수리치. 잎 뒷면이 하얗게 딱 표시가 나는 수리치고요. 고려엉겅키의 모습입니다. 고려엉겅키와 결각이 진 각시치의 모습입니다. 같은 국화과인데 고려엉겅키, 곤드레는 단연초이고요. 각시치는 2년초입니다. 꽃이 피면 말라버리는 개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독초, 투구꽃의 모습입니다. 관암풀입니다. 관암풀인데 용담으로 모두 통합됐습니다. 잎이 용담보다 좀 좁고 칼림 용담으로 부르던 개체입니다. 자, 이 모습은 각시치가 작년에 꽃을 피웠다가 마른 모습입니다. 번식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바닥에 거의 국화과 식물들이 많습니다. 고려엉겅기, 수리치, 그 외에 결각이 갈라진 거, 빛처럼 갈라진 건 각시치입니다. 각시치 보이고요. 아름다운 한박꽃나무도 아직 꽃이 피어 있는 한박꽃나무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야생에서 나는 나무 중에 통증을 가장 빨리 가라앉힌다는 접골목으로 유명한 딱총나무입니다. 아래쪽에는 벌써 열매가 빨갛게 익었는데 고산이다 보니 이제 열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순을 나물로 활용하는데요, 누릿한 냄새가 납니다. 누리장처럼 냄새가 나는데 삶아 놓으면 냄새는 신기하게 없어지고 식감 좋은 나물로 변하는, 약초로도 활용하는 딱총나무의 열매 맺은 모습입니다. 오미자 덩굴도 길 언저리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미자 열매 달린 거 보이시나요? 자, 오미자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부르죠. 요즘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굉장히 많이 특화 사업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오미자입니다. 저기도 오미자 보이시나요? 올 가을에는 오미자 효소를 한번 담아 봐야 되겠습니다. 오미자가 넉넉하지 않을 때는요, 줄기하고 잎을 같이 채취해서 넣으시면 동일한 맛과 동일한 약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자가 주렁주렁 많이 달렸는데 길옆이라서 제 차례가 올지는 의문이지만 하여간 많이 달렸습니다. 자, 누가 먹든 간에 잘 간섭해서 효과 많이 보시는 그런 오미자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쥐달의 열매에 벌레들을 유인하기 위한 혼인색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달에는 흰색 빛을 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분홍색 빛을 띠고 있는 쥐달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분홍색을 띠는 혼인색을 띠고 있던 쥐달에도 벌레가 와서 수정을 하고 열매가 맺히면 차츰 흰색 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쥐달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기미 죽은 깨, 피부 미용에 아주 좋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어릴 때는 나물로 먹고 뿌리를 백지라는 약으로 사용하는 구리대입니다. 원통이고요, 구릿빛, 자주색이나 구릿빛 나는, 그 외에 잎자루나 갈라지는 부분에 어떠한 반점도 없어서 계단기와 구별되고 훌륭한 약재가 되는 구릿대의 모습입니다. 요 갈라지는 부분에 잎집이 생기고 여기가 통통해져요. 사냥가들이 요런 게 많은데, 다른 친구들은 위쪽에 올라가서 당귀나 개구리떼는 질이 강한 위쪽에 올라가서 형성되는데, 요 갈라지는 부분에 형성되어 있고요. 구릿빛이 나고 원형이고, 자, 줄기나 홈이나 골 같은 게 없습니다. 원형에 갈라져서 올라가는 구릿대의 모습입니다. 탐스럽게 달린 줄딸기입니다. 줄딸기. 자, 간식거리니까 간섭을 해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좀 신 것도 먹고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그래도 좀 덜하네요, 신맛이.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맛을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맛을 배 드리는 걸로 하죠.
아우 좋다. 아 많은데요.